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비법 강의, 전략 강의 듣는다고 영어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때 정말 영어를 잘했는데 수능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능에 가서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죠.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은 정규권인데 영어 등급은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생 영어와 수능 영어, 대입 영어와 자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2년간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는데요. 제 경력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여러 연령대를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유초등 때 만났던 학생들하고 대입을 치르는 과정까지 함께 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초등학생들을 만났을 때에도 아이들의 10년후를 조금 예측해보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로드맵을 제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점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영어 공부가 대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 아이가 국내에서 입시를 치를 계획이시라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영어 공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입과 연결이 될 건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들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초등 때 영어를 잘했는데 수능 영어에서 발목이 잡히는 이유 3가지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왔는데 수능 영어에서 발목이 잡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어휘 정리가 안 되었다입니다. 수능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단어를 너무 모르고 어휘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1, 2등급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되었다 하고 단어에서 손을 놓기도 하는데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단어 공부는요. 수능 당일날까지 계속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을 다 빠뜨려 놓고 대치동에 와서 멋진 강의들, 전략과 비법을 알려주는 강의들 자꾸 찾아다니는데요.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비법 강의, 전략 강의 듣는다고 영어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는 어떻게 외우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단어를 외울 때는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유의어랑 반의어까지 정리해야 돼요. 원어민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의어, 반의어까지 정말 많이 배운답니다. 예를 들어서 brave라는 단어를 외울 때 반의어를 같이 외우면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어휘력뿐만 아니라 사고력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어 학습을 위해서 반의어 30개를 정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AR4 준비, 반의어 30으로 어휘력과 사고력 강화하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반의어 30개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휘 챙기기 팁입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자주 보며 외워야 더 효과적이에요. 어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본이 없이는 절대 전략도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수능 영어에서 발목 잡히는 두 번째 이유는 글의 주제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고요. 주제를 알아야 글의 흐름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글은 없어요. 수능 영어에서 어렵다는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28%였던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이 해당 지문이고요. 이 부분이 빈칸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명상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글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글의 전체의 주제를 보지 않고 특정 단어에만 집중해서 추측하다 보면 이렇게 오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 글은요, 명상이 소재, 즉 글의 재료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글의 주제는 단순히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명상을 통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핵심은 명상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 즉 컴패션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시 주제를 파악했다면 여기까지 도달해서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이건 주제가 뭐였더라? 우리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까? 무슨 이야기였던 것 같아? 하고 꼭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주제 찾기를 위한 팁 공유드립니다.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자주 해보세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한 줄로 요약해봐. 이런 연습만으로도 수능 영어는 반쯤 끝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의외로 영어를 매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갔다 해도 매일 하지 않으면 까먹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 영어 끝내기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영어를 뒷받침할 정도로 기본기를 다지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이제 1등급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멈춰버리는 그 순간 영어 실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감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 시험 때만 영어를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해가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우리는 그럼 매일 영어 공부하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네, 주 5일을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영어책 듣기, 매일 영어책 읽기 이런 것도 좋고요. 매일 단어 공부하기, 문장 읽고 쓰기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 것들을 매일의 루틴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꾸준함만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휘 정리하기. 두 번째, 글을 읽고 주제는 꼭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어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땠나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죠. 네, 요 세 가지만 잘 챙겨서 고등학교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수능 영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